네, MBC 100분 토론 본방송은 마쳤고요. 이제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K 콘텐츠 또 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100분 토론이 뭐 경제하고 정치하고 내란하고 뭐 이렇게 해왔거든요.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이동윤 교수님께서 저작권법 100조 1항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창작자의 권한을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100조 1항 보면은 이제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제작자의 모든 콘텐츠에 걸리는 그러니까 창작자의 모든 콘텐츠에 걸리는 제작자에 기속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또 우리 카지노 만드셨던 강 감독님 같은 경우에 계약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계약을 막 무조건 그냥 인쇄 받고 끝내버리면은 거기서 100억, 1000억, 1조 원 나와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한국 감독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또 TV에서 만들 때 이게 좀 저작권이 나오잖아요. 그게 꽤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감독님이 그거를 받으라고 스페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만 니네 나라도 그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 창작자들의 그 보상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적 저작물이 대박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아무런 주장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이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감독조합에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 대해 가지고 만든 감독이 일정 부분에 대한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상영됐었을 때 그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거기에서 사용했었을 때 그걸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고 몇 프로는 그 감독 몫으로 놔두는데 그 몫이 우리 감독한테 보내주고 싶어도 한국도 똑같은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법 정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원 분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조만간 이번 국회에서 조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대헌 아까 얘기하다가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세계의 콘텐츠나 문화를 미국화해서 자기네들이 흡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캐대헌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나라 어떤 콘텐츠들, 뭐 웹툰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영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재제작될 수 있고 리메이크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 부분에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로컬 콘텐츠의 성장 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 캐대헌을 10년 전에 만들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라 뭐 확신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쌓아올린 케이팝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좋아하는 팬덤들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맨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 만들었으면 뭐 배경은 일본 같은 배경에 중국 사람 같은 옷을 입고 한국말을 어설프게 하는 주인공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게 현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눈이 올라갔다는 거죠.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는 당연히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 소비자들이고 단순히 재밌다는 것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테스트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K-팝이나 K-콘텐츠, 뭐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건 어떤 계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문화적인 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만드는 주체가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한국만의 오리지널리티 같은 것들은 우리 스태프들의 의견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의 취향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 기대를 거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실을 따먹고 붐업을 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가령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캐대헌의 특수를 본
다른 스튜디오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든 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 거 만들었더니 통하네? 이거 이번에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K-팝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 기획사만 현지화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 태국, 뭐 필리핀 등에서 K-팝과 아주 유사한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사 K-팝이라 혹은 범 K-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음악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보다 더 음악을 잘해야 되고 더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캐대언처럼 뭔가 하나 터졌을 때 이거를 결국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런 예를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보사노바나 옛날에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네. 근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통해서 쿠바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지고 로망이 됐죠.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 됐는데 나라에서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작 쿠바는 별로 돈을 버는 게 많이 없다 그래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근데 보사노바는요.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실제로는 미국 레코드 회사가 돈을 더 벌었죠. 실제는. 하지만 브라질은 영원히 보사노바의 홈으로서, 그러니까 고향으로서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을 보사노바에 대한 열망 하나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그건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약간 평론가님이랑 비슷한 견지에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쉬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캐디언을 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IP도 활용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고 이제 그런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K-좀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는 심파라고 비판받던 것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열광이나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양가적인 건데 좀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을 우리식으로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장 같은 것들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판받는데 다시 붐업이 되고 우리가 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저렇게 잘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할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생산적이지 아 왜 우리가 캐대언이 여기서 안 이거는 저는 생산적인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제 의견은 아닌데 이건 정확히 밝혀야 되니까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고 아마 누리꾼의 의견 중 하나였는데 K-팝 데모넌터스를 왜 우리는 못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잘 만드는 K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가령 기생충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아마 미국 사람이면 그 정도의 통찰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대언 같은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게 두고 거기서 우리 인력들이 일하고 거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뽑되 우리가 직면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진실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불편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건 우리 작가들이 해야죠. 우리 돈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매기강 연출관님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 또 한 번 더 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매니저가 이제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이태원 가서 핫도그 먹자 이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 같은데 핫도그 우리나라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태원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보자면 약간 좀 이종적인 혼종적인 한국의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뭐 미군 기지와 관련된 아픔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이국적이고 거기에 미국의 문화의 모든 어떤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곳이 이제 용산 이태원인데 그래서 이태원에서 핫도그 먹자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뭔가 담긴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사하고 노래에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벽들을 무너뜨리러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어 라는 가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로 만들 거야.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골든 가사하고 다른 이제 영어의 한국어 번역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매기강 감독이 그냥 던진 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의 문화, 그 말하자면 미국계 한인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K-팝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좀 알리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얘기는 바로 매기강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말로 저는 좀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 헌트릭스와 이제 그 뭐 사자보이스 같은 이런 식의 K-팝 아이돌들이 드러나는 이 캐더헌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저는 여기에 담겨 있는 한국적인 요소들,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들, 그가 의도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게 훨씬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태원의 사또가 먹자가 뭘까요?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처음에 여쭤보기로 대답을 하고. 하셨으니까. 예. 사실 그 영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뭐 핫도그 얘기도 나오지만 김밥도 먹고 아까 말씀하셨던 라면도 먹고 이게 사실 우리 지금 K 푸드에 대한 열광도 지금 사실 좀 뜨겁다고 하거든요. 영화가 그런 걸 퍼뜨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음악도 그렇지만 예,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시민 농객 질문 하나밖에 못 받아서 한 분만 더 받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시민농객 김은균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전업 작가이면서 이제 대학로에서 연출을 하는데요. 이동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강한 감독님께서도 이게 뭐 인력들이 매년 샌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콘텐츠나 그 작품 할 때만 이렇게 지원 체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급여 쉬시는 동안에 창작할 기간 동안에 그런 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있듯이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그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지금 논의하는 것 봐도 K 콘텐츠나 이게 꽃에 대한 것만 나오지 토양이나 뿌리에 대한 게 사실은 튼튼해야지. 사실은 지금까지 이 꽃이 피었던 거는 그동안에 기초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이 담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강 감독님도 한 20년 동안 고생 무궁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프랑스의 실업급여 제도처럼 우리나라에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이동현 교수님께서 아마 그 당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제도 만드는데 좀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요. 네. 그리고 프랑스 앵테르미땅 제도가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안정적인 걸 1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실업급여,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 걸 저희는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지금 16만 명이 지금 가입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술인 기본소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9천 명 예술인을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2천 명을 선발해서 1년에 2,800만 원, 총 3년 동안 무상지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뭐 작품 안 내도 운이 좋아야 상관없고요. 예, 운이 좋아야죠. 예. 또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예술인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과 사회보험과 관련된 좀 강력한 예술인 그 복지제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관건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이 적으면 저희도 추첨식으로 해야 됩니다. 추첨이 저는 제일 문제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예,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앞에 계신 여성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농계 김고은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외국 자본이 제작한 컨텐츠는 한국 문화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반면 한국 창작진이 중심이 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만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새로운 시각이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문화는 문화일 뿐이고 작품은 작품일 뿐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것도 우리고 저것도 우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문화의 좀 특징인데요. 네. 문화는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쪽의 바이럴 지수하고 비슷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언급되고 한국의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치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화적 가치는. 실제로 우리가 미국 그 콘텐츠를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평생 또 즐겨왔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거기는 뭐 다 범죄 마약 얘기잖아요.
그런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몹쓸 나라다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 유학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랬겠죠. 물론 요즘 이제 폭력이 많이 심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한국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외부자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더 매력적인 부분들은 매기관 감독님이나 외국인들이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K 콘텐츠의 정의가 한국 사람이 만드는 K 콘텐츠, 범한국계가 만드는 K 콘텐츠, 비한국계가 만드는 K 콘텐츠가 이제는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르면 범한국인들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제가 짧게만 부연하면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생충이 4관왕을 받고 나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IR을 보면 넷플릭스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발음이 짧아서 영어를 못하겠고요.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자이트가이스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어로. 그 자평을 하긴 뭐 했냐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화자찬이 시대 정신이 이만큼 잘 반영되는 컨텐츠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에 그런 현실이 없냐? 있죠. 다 이 계급의 문제와 어떤 양극화의 문제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현실이 더 뭐 다른 국가보다 정말 암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단 그런 걸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나리도 사실은 그 누구나 거기 댓글들 보면은 나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나 어디 아르헨티나 온 사람인데 이거 우리 부모님들 얘기다 그래요. 자기들 부모님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본능적인 기술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류학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그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컨텐츠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이제 계급 불평등을 수직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는 계급 구조를 칸으로 막았죠. 수평적으로 만들었죠. 그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좀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그 감탄을 외국 평론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영화 감독들이나 일본의 작가들은 한국의 이 어려운 근대사, 힘든 근대사가 정말 콘텐츠의 보고고 중요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역사적, 문화적 양가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 치부가 국가 이미지에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이런 만든 콘텐츠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또 오히려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배경도 우리 근대사의 아픈 부분들을 또 없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한 18분 정도 지났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좀 더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분기에 한 번은 못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제 유튜브 연장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건설적인 제언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논객들 좋은 질문들 해주시고 또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